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상임연구원 오세재 연구원과 전화통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요. 네. 예, 지금 새누리당이 뭐 긴급회의도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러면서 또 무릎 꿇고 또 누구는 뭐 100배 뭐 무슨 이벤트도 하고 이랬는데 네. 이런 읍소 전략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흔히 대세론이라고 밴드웨건 효과. 예. 예. 거나 또 이렇게 막 울면서 동정론에 호소하는 예. 것들은 선거에서 아주 전형적인 방식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딴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읍소 전략은 뭐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예. 여당, 집권 여당이 최근에 본 것처럼 공천 파동을 겪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오만하다. 예.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예. 그 원인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큰절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유권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읍소 전략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어떤 마케팅의 포인트도 있어서 이분을 뽑아주려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무릎 꿇으면 나 이전에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읍소 전략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전매 특허 같은 선거운동 방식이거든요. 예. 그 전에 탄핵 총선 다음에도 예. 정말 잘못했다. 예. 하면서 천막 당사 옮기고. 예. 또 이런 쭉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2008년 때도 예. 친박 학살 공천한 데 대해서 예. 꼭 탈아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예.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또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예.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름의 지지를 얻었었던 거죠. 성공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보니까 60대 이상 정치 혐오가 표면화되고 있고 60대 이상에서 적극 투표층이 줄어들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대구로 상징될 거고요. 예. 또 연령대로는 60대 이상 되시는 예. 한국 전쟁을 겪었거나 예. 그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들이 예. 지금까지 보수를 일방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보면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는 예.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막판에 결집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예, 만약에, 정말, 이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 앞에도 대구, 부산 방문한 것도 중립성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 제가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조중동 같은 보수적인 신문들도 나서서 대통령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행동이 있었지만 정말로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저는 이건 여야 다 포함해서 말인데 예.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호소를 진실하게 한다든가 예. 어떤 일정한 위험을 안고서라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예. 변화가 가능한 거지 큰절한다고 무슨 변화 생길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급증했고 덩달아 전국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사실 국민의당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한 게 별로 없다는데 저도 동의하는데요. 예. 일단 호남에서 지지세가 결집되는 모습들이 하나 나타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지금 연대
연대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안철수 대표도 뭐 개별적인 후보 간의 그 진행은 막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 뭐 실질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하게는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 단일화한다면 사실은 호남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후보들 지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예. 예, 더민주당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일단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말하자면 최근에 새누리당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점, 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나빠지고 있고요. 뭐 지금 30%대로 떨어진 지가 꽤 됐죠. 몇 주일 됐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지지도가 빠진 게 국민의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은 국민의당이 잘해서 저는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네, 국민의당이 그 보수적인 유권자층을 향해서 예. 새누리당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가져갈 만한 액션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크게 뭐 한 게 없죠. 구체적인 정책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사적으로 음. 반사 이익을 누리는 측면은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반사이익이라고 하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텐데 과연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국 지지도라는 것과 지역 지지도를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대통령 선거라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의 이 전국 지지도가 대단히 의미가 큰 거지만 예. 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올랐다고 해도 예. 호남을 제외하고 보면 안철수 대표 본인을 빼고요. 예.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로 당선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 지지도의 상승이 일정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국민의당의 그 수도권 의석의 뭐 증대라든가 이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손학규 전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막 했어요. 일단은 손학규 전 대표는 좀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걸로 보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손학규 전 대표 연설에 참관을 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에게 양쪽이 다 쩔쩔매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자산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글쎄, 그 진지한 얘기 이전에 속담 하나 제가 소개하면요. 예, 예.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김종인 대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셈이거든요. 사실 뭐 어저께도 그렇게 공언을 했지만 107석 이하로 자기가 얻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107석이 위태위태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강력한 어떤 그 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에게 어떤 힘이 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추정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한국 정치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예. 마치 정치하다가 이렇게 정치 떠나 있으면, 예. 그게 벼슬 같아요. 오히려 떠나 있는 게. 떠나 있으면, 예. 일단 당면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CCBB로부터 벗어나 있고, 예. 또 나쁜 기억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참신하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더구나 손학규 대표 같으면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었고, 예.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다가 예. 그분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실용성, 예. 이런 그 철학이 저는 지금 중도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중도 더민주당과. 경쟁에서. 예, 중도 경쟁하는 이 와중에 대단히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중도의 상징으로서 손학규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가치가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가 빠져나가거나 혹은 표가 들어오는데 촉진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렇게 SOS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활용하고 또 팽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그거야 속단할 수는 없죠. 속단할 수는 없고요. 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또 냉철한 그런 분석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주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예, 지금까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상임연구원 오세재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특화업종 선정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한국의 국내에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인력, 기술 유출이 심각한데요. 앞으로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의적으로 유출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인력 유출이 있어 왔어도 형사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오히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 주 국무회의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가주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보호해보자라는 대책이 마련된 건데요. 예. 어쨌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경우에도 벌금액이 현재는 한 1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최고 1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예. 또 국내에서 국내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벌금 추징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기술 탈취를 한 경우 이제 증거 제출 의무를 더 강화해서 불응한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기술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기술 유출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도 한층 빨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 어쨌든 중소기업의 어떤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술 분쟁 사건에 대한 이 처리도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소기업 핵심 기술 유출에는 이 집중 심리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요. 가능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기술 유출이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이제 산업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이런 이제 기술 유출 분쟁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이 중소기업 쪽에 좀 편의를 좀 많이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국제 바이오 제작사에서 개발한 복제약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판매 허가를 얻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인데요. 예. 이 회사가 개발한 이제 바이오 복제약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복제약이라는 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방해서 만드는데 특징이 이제 약값은 저렴하지만 효능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인데요. 이번에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FDA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 램시마는 보니까 루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성인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건선 여러 가지 이제 효능 효과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약품인데요. 이 셀트리온의 이제 이번 FDA 승인은 그동안 사실 미국, 유럽 이 두 거대 양이 국가가 주도해왔던 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한국의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복제약 하나로 미국에서만 수조 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까다로운 미국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은 모두 71개국에 이
바이오시밀러 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내 시장에서만 연간 최대한 2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 근거를 보게 되면 관련 의약품의 미국 시장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 시장에 이제 점유율을 10%만 잠식해도 예. 2조 원대 매출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매출을 더 확대하게 되면 예. 단일 품목으로만도 글로벌 매출액이 최대 3조 원까지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렘시마의 미국 판매는 화이저라는 이제 미국의 거대 제약업체가 맡게 되고 이르면 네. 올 3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현지에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 수신금리 내리고 수수료 올리는 얌체 영업행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 지난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수수료 산정을 자율화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눈치 보지 않고 수수료는 올리고 예. 수신금리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사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게 이 금융당국이 용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애꿎은 소비자들만 금융 부담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날고 싶은 토끼 님이 맞춰주셨습니다. 답은 금강입니다. 오늘은 사실 신동엽 시인을 생각하면서 신동엽 시인의 고향인 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연 것도 부여와 관련된 노래였는데요. 마무리는 낙포함이라고 하는 곡을 슬기둥의 연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